근데 어머님들은 어머님 기준에 맞춰서 학습하듯이 책을 읽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책 보고 싶지 않죠. 보고 싶긴 하나 네. 독서 환경을 갖추는 방법은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독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글을 읽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의 인성, 그리고 아이의 어떤 꿈, 그리고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독서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집의 환경을 정말 책 읽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미니멈 뭐 이래서 간소화하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조금 하고 이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소화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머님 댁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정말 그냥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지긴 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책은 어딨지? 책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정말 거실에 보면 커다란 나무 하나, 그리고 벽걸이 대형 TV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 식탁 하나,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적어도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어머님들이 대체로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적어도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저는 좀 과감하게 책으로 지저분하게 좀 해도 된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정말 갖고 놀고 놀잇감으로 도미노 게임도 하고요. 쌓기 놀이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을 쌓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책을 놀잇감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많이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거실에 이제 자주 보이는 곳에 책이 많으면 아이들이 제목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그러세요. 제목도 안 보고 책만 꽂아 놓기만 하니까 먼지만 쌓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를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에는 책장에 책이 많거든요. 제 방에도 있고 곳곳에 교실마다 어른들 책도 있고 아이들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멈춰서서 자기 레벨하고 상관없이 계속 책을 다 열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에 애들이 노출이 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부모님들 들으시면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반감을 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직장 갔다 와서 언제 책을 읽느냐 이렇게 자기 변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권을 읽어라,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라, 한 달에 한 권을 읽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10분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들고 있는 그 책 10분이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도 책을 읽는구나 하는 환경에서 강요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높은 언성이 오고 가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우리 여러 조사를 보면 실제로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부끄럽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권? 평균 한 50%가 안 된다 그러거든. 한 권 이상 읽는 성인들이. 실제로는 1년에 4.5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이제 책 읽는 가정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집은 사실은 1년에 10권, 20권, 30권도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는 가정이 그에 비해서 50%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그냥 좋아하는 책이시면 되거든요. 명작을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전문 도서를 읽어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책 아니면 신문이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환경을 망치는 것은 너무 부모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머님 그때 책 많이 읽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예전 어머님들은 이게 한 50대, 40대 후반의 어머님들은 그래도 책으로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책을 좀 많이 보고 접했던 세대, 아날로그 세대죠. 근데 지금의 어머님들은 학원을 좀 많이 다녔던 세대들이 많으세요. 초등학교 부모님 대상으로 본다면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어머님들은 학원 세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에서 학원을 돌다 보니까 지금은 어른이 되셨지만 책을 안 읽는 경우도 실제로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는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의 어떤 이상이신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안 읽었으니까 또는 아니면 내가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를 정말 잘했으니까 양극화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중학생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 돼. 또는 옆집 아이는 이걸 읽더라. 엄마가 독서 모임에 가봤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은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수준도 안 갖춘 아이들이 많아요. 독서 수준이. 물론 학습적인 어떤 결과물은 중학교에서 10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오고 뭐 정말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독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독서 수준은 거의 못 미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머님 기준에 맞춰서 학습하듯이 책을 읽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책 보고 싶지 않죠. 보고 싶긴 하나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책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환경을 망치는 거는 저는 100%까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90% 이상은 부모님의 영향이다 라고 보고요. 또 한 10% 정도를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어주는 독서 목록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은 그걸 저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시거든요. 선생님 뭐 책 체크해서 좀 읽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책을 보면 목록을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몬드를 읽으라 그러시네? 예를 들면 유행하는 책을 왜 읽으라고 하지?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못 읽은 내용인데? 라고 좀 의아심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조금 더 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권장하시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 눈높이에도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서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기는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애 전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9살 때부터 독서 논술을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책이란 어릴 때 보던 책과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교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책을 본 거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접했더라면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29살 때부터 했지만 정말 제가 더 똑똑해진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시면 시작을 하시면 가장 좋은 때일 거예요.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